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range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range 함수에다가 저희가 지금 하나의 인자값을 대입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 횟수 조절하는 이 하나의 인자값만 사용할 때, 이 하나의 인자값이 중간에 있는 이 끝이라는 인자값을 통해서 반복 횟수를 제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첫 번째 인자값도 한번 같이 넣어볼까요? 첫 번째 인자값은 시작 숫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 4라고 한다면 0부터 어디까지 4를 포함하지 않고 0부터 3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0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숫자를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첫 번째 인자값, 이 시작이라는 인자값을 원하는 숫자로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0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출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시작이라는 인자값에다가 스타트라는 인자값에다가 1이라고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이라고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출발하죠? 1부터 어디까지 4를 포함하지 않은 3까지 숫자를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반복이 진행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니까 아까는 분명히 0부터 3까지 나타났는데 지금은 1부터 3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3부터 1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죠? 3부터 10을 포함하지 않은 9까지 3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4부터 17까지라고 한다면 이 range 함수에다가 뭐라고 시작값과 끝값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인자값은 14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14라고 하고 그 다음에 17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17이라고 하면은 17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6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 두 번째 인자값을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18이라고 해서 저희가 반복 가능한 숫자들을 먼저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4부터 17이라고 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네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14부터 17까지라고 한다면 14부터 죄송합니다. 18이라고 했죠. 네, 저도 헷갈리네요. 18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실수로 습관적으로 17을 입력을 했네요. 18이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14부터 17까지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작값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숫자를 부여를 하면은 그 숫자부터 그다음에 끝값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까지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인자값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세 번째 인자값을 저희가 예를 들어 이 14부터 17이라는 값을 만들어낼 때 14부터 하나가 증가돼서 플러스 1이 증가돼서 15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가 증가돼서 16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증가해서 17이 되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값을 만들었는데 연속적인 값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스텝을 1이라고 기본적으로 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이라는 값을 주게 돼요. 지금 교환에서도 보시다시피 기본값이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세 번째 인자값을 한번 부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값 1이 아닌 저희가 한번 2라는 값을 한번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는 값을 부여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는 분명히 1씩 건너가면서 반복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두 개씩 건너뛰면서 값이 증가되면서 값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숫자들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2부터 18가지의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하나씩 증가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칸씩 증가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2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2부터 16까지 값을 순차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레인지 함수에서 이 세 번째 값에다가 원하는 스텝에 대해서 설정을 해서 반복되는 숫자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증가되는 패턴에 대해서 반복 가능한 이렇게 숫자들을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저희가 while문에서도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키면서 반복을 진행을 했듯이 for문에서도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반복을 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for이라고 하고 i라고 하고 in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in이라고 한 다음에 반복 가능한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ran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라고 하시고 저희가 반대로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키려면 위에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켰을 때는 시작값보다 끝값이 더 컸죠. 근데 저희가 반대로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끝값이 시작값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끝값을 임의로 한 5라고 큰 값을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를 하고 계속해서 작은 값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보다 작은 값, 예를 들어 1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만들고 싶은 숫자들은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이겠죠. 1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2까지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위에서는 점진적으로 1씩 증가됨으로써 이렇게 연속되는 값들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반대로 감소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옵션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나씩 마이너스 1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1 직전인 2까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인자에는 기본값 1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째 인자에는 마이너스 1을 부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인자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부여를 하고 프린트 i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i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다음과 같이 5, 4, 3, 2 그러니까 1을 포함하지 않고 2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까지 모두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0까지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4, 3, 2, 1이라고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을 만들 때는 시작값이 끝값보다 항상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텝 같은 경우에 플러스 스텝이 아니라 무조건 마이너스 스텝을 사용해서 반복되는 값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복되는 값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어떤 큰 값도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 20부터 5까지 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20부터 5까지의 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5가 아니라 5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보다 하나 더 작은 4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20부터 5까지 출력되는 반복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뻘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법 알아보았고요. 이 range 함수는 나중에 리스트 단원을 나갈 때 조금 응용하기 좋은 함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 연산자도 나중에 리스트를 나갈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 연산자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연결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 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1번 헬로우라는 문구를 3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뻘문을 활용해서 먼저 3번 반복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뻘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뻘문에서 사용되는 변수 반복자 변수 i라고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반복 가능한 객체로부터 하나씩 꺼내는 연산을 진행하는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반복 횟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range라는 함수로부터 3번 반복하기 위해서 3이라고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신 다음에 프린트문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면 된다. 위와 동일한 문구 hello world라는 문구를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여기다가 hello world 하고 코드 블록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이 range라는 함수는 0부터 3 전까지 0, 1, 2라는 값을 만들어내게 되고 인연산자는 이 range로부터 만들어진 숫자를 순차적으로 꺼내면서 코드 블럭이 실행되면서 반복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헬로 월드라는 문구가 3번 연달아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실행을 했을 때 헬로 월드가 3번 나타나니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제출을 했더니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 1번 같이 풀어봤고요. 연습 문제 2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 먼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간단하네요. 1부터 5까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기본적인 문법 안에서 1부터 5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원래는 0부터 레인지 함수에 스타트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0부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스타트 인자 값에다가 1이라고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인자값 end라는 인자값에는 5가 아니라 5에서 1을 더한 6까지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i라고 하게 되면 이 range라는 함수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꺼내면서 출력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부터 5까지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 제출란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문제를 보기보다는 입력과 출력 예시가 좀 중요하네요. 입력이 될 때는 예를 들어 hello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3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hello가 3번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만약에 저희가 king이라는 문구를 입력을 하고 예를 들어 10번 입력을 하면 이 king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몇 번 반복된다, 10번 반복되는 코드를 작성을 해달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W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반복해서 출력한 문구를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W라는 변수에다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의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n이라는 변수에다가 cnt라고 할까요? 그냥 cnt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cnt라는 변수에다가 두 번째 값 반복 횟수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뻘문을 작성을 바로 해볼 수가 있겠죠. 뻘이라고 하신 다음에 반복자 변수 i라고 한 다음에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저희가 반복 획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고 여기다 만약에 저희가 5라고 입력하면 5번 반복하고 3이라고 입력하면 3번 반복하고 cnt라고 입력을 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그 뻘문 코드 블럭 안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입력한 첫 번째로 입력한 문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W 값을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에다가 5번 5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 이름이 다음과 같이 5번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미 사이트 오셔서 코드 작성란에다가 저는 그대로 붙여넣도록 할게요. 제출을 해서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세 번째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4번. 자, 사용자
뻘문을 사용해서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까지 합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CNT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뻘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반복 사용할 변수로 i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고, 연산자를 통해서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입력값에다가 CNT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5를 입력하면 이 CNT 값에는 3이 적용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는 반복문,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답이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i라고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5라고 입력을 하면 range 함수 안에는 5가 대입이 되게 돼서 1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5번 반복을 하는 코드 블럭이 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까지의 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5를 입력을 하면은 1부터 5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0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숫자를 일씩 더 증가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A 변수에다가 CNT 더하기 1이라고 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저희가 1부터 CNT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둘 다 맞는 문법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 변수를 새롭게 선언을 해주시고 CNT 플러스 1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CNT 플러스 1 한 값을 1부터 죄송, CNT 플러스 1이요. I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고 5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만들어져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부터 5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되었죠? 합을 구해달라고 되었네요. 제가 이제 합을 구할 때 뭐를 생각하면 된다? 주머니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S라는 주머니를 만들고 처음에 주머니에는 부수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0이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한다? 이 숫자를 부술로 비율을 하고 하나씩 어디다 담는다? 주머니에 담는다. 담을 때는 플러스 는 연산자를 사용하면 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플러스 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S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 S라고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주신 다음에 3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6이기 때문에 6이 출력이 되게 되고, 만약에 10을 입력을 하게 되면 55가 나옵니다. 55가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I라고 해야 되죠. I. 계속해서 저희가 A라고 해야 되죠. A.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A 값에는 1부터 5 값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S라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더 넣게 되면은 덧셈을 볼 수가 있겠죠. 5를 입력하면 15가 되고, 다음에 10을 입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55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고, 다음에 스터디미 사이트 돌아와서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4를 입력하면 10이라는 값이 나와야겠죠. 더했을 때 1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제출을 해서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 4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반복문 심화를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심화라고 하기 조금 거창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강의 자료 세 번째
반복문 심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심화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심화를 할 때 조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원래 저희가 프린트문을 사용을 자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 뭐 어떠한 숫자를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3.14라는 실수값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출력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프린트문 개수만큼 어떻게 되죠? 줄이 넘어가면서 출력이 되게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김태준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 다음 줄의 프린트문에 의해서 1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고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프린트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줄로 넘어가는 기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린트문에 하나 옵션을 같이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END라는 옵션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옵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프린트문으로 이 다음 줄로 넘어가는 문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 2, 3, 4, 5, 6이라는 숫자로 된 문자열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1, 2, 3, 4, 5, 6이라는 문자가 순서대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1, 2, 3 하고 4, 5, 6은 다음 줄에 이렇게 이어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이 역/n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역/n. 이렇게 역/n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면 저희가 프린트문을 두 개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7, 8, 9라고 했을 때 이 7, 8, 9도 다음 줄에다가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4, 5, 6 그 다음에다가 역/n을 부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값을 출력을 한 다음에 역/n이라는 게 계속해서 붙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n은 키보드 보시면 여기 역/n은 키보드 보시면 엔터 바로 위에 달러라는 키로 되어 있는데 엔터 바로 위에 눌러주시면 달러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달러가 이제 달러 원표시입니다. 원표시. 원표시가 나타나는 사람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저처럼 역/n이/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도 상관없고 이렇게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린트문에서 원하는 문구가 출력이 됐을 때 끝에 뭐가 붙는다? 자연스럽게 역/n이 붙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끝에 어떤 값이 출력할지 이게 저희가 제어할 때 이 END라는 옵션 값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해볼 것은 이 END라는 옵션 값에다가 공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백을 놓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분명히 저희가 프린트문을 작성을 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서 출력이 되게 되는데 지금은 첫 번째 프린트문에 자신의 이름이 출력돼서 분명히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20이라는 값이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있는 프린트문에 이 END라는 옵션 값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 END 옵션에다가 역/n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볼까요? 역/n.
슬래시 n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문은 기본적으로 이 env 옵션 값이 뭐로 돼 있다? 역슬래시 n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역슬래시 n이라는 값도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쉼표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쉼표를 넣으면 이렇게 공백이 아니라 중간에 쉼표 이 김태준이라는 값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env 마지막에 쉼표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env 쉼표로 해주시면 이렇게 쉼표로 구분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여기다가 뭐 한 글자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를 하셔도 띄어쓰기가 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env 옵션 값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출력을 조금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핸들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역슬래시 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슬래시 n 말고도 이제 백탭 저희가 이제 4칸 들여쓰기 할 때는 역슬래시 t라고 하게 되면 탭으로 되게 되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역슬래시 t 하게 되면 4칸씩 들여써가지고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탭이 돼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자열 안에는 역슬래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역슬래시를 사용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슬래시 n이라든지 역슬래시 t 같은 대행이라든지 탭 같은 문자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슬래시를 포함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역슬래시가 문자열 안에서 사용될 수 없는데 이럴 때는 역슬래시를 2번 연달아 작성을 해주시면 역슬래시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슬래시를 2번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로 문자 엔드에 포함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콤마로 다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이 문자열 안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책은 여기다가 어린 왕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중간에 쌍따옴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쌍따옴표는 기본적으로 뭐죠? 문자열 값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문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열 안에는 쌍따옴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자열 안에다가 쌍따옴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 저희가 역슬래시 쌍따옴표를 사용하면은 문자열 안에다가도 쌍따옴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쌍따옴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문자열 안에다가 다시 또 쌍따옴표를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쌍따옴표 바로 왼쪽에 역슬래시를 붙여주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이렇게 문자열 안에다가도 쌍따옴표를 붙일 수 있다. 입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문자열을 쌍따옴표가 아니라 따옴표로 구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문자열 안에서 따옴표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컴파일러는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나는 지점을 문자열 끝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중간에 따옴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컴파일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안에 들어가는 따옴표 같은 경우에 역슬래시를 통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역슬래시를 사용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문자열 안에다가 따옴표도 저희가 작성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스케이프 문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스케이프 문자들 대표적으로 5개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 응용을 좀 해볼까요? 응용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 저희가 반복문을 작성을 해요. 반복문을 작성을 하는데 0부터 4까지 출력하는 간단한 반복문이에요. 자, 저희가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출력 방향이 당연히 이 프린트문에는 END 옵션 값이 뭐이기 때문에 역/n으로 기본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출력 방향이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출력을 할 때 출력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출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저희가 이 END 옵션 값에다가 분배를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를 넣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출력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옵션 값이 없으면 아무리 반복문을 사용을 해도 계속해서 밑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END 옵션을 잘 활용을 한다면 반복 출력 진행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A라는 변수에 3만큼 증가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프린트 A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나오죠? 8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제가 조금 3을 더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부분을 지우기는 조금 아깝고 잠깐 조금 무시하고 싶어요. 제외를 하고 싶어요. 그때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샵이라는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 해당 코드를 제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코드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제외를 시켜고 한번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A에 5라는 값이 저장되고 프린트 A에 의해서 5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을 사용할 때는 제일 앞에 샵을 통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프린트문도 만약에 무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줄도 이렇게 제일 앞에다가 샵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출력 또한 무시돼서 실행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줄 이상을 이렇게 연산을 해요. 2줄 이상을 연산을 하는데 저희가 2줄을 모두 무시하고 싶어요. 2줄을 모두 무시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 해당 무시하고자 하는 코드 줄 상단에 따옴표 3번이나 쌍따옴표 3번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무시하고 싶은 코드 끝에 자락에도 이렇게 쌍따옴표 3번을 입력을 합니다. 위아래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번갈아 입력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코드들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문자열 값을 만들 때 따옴표를 3번 이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 문자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시할 수 있는 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줄을 걸쳐서 주석으로 나타낼 때도 따옴표를 3번 연달아 쓰거나 아니면 쌍따옴표를 3번 연달아 써서 주석을 선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선언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중간에 있는 해당 코드들이 무시돼서 출력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반복문 심화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추가적인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시간이 8시 51분이니까 9시 2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할게요.